자, 이게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 대한 사실 빅피처, 첫 번째 빅피처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강추하는 빅피처는 아니에요. 경영학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요 빅피처를 일단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 뒤에 나오는 빅피처가 경영학에 대한 제가 만든 빅피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경영학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친구들이 여러분들 그러죠. 지나가다 딱 만나면 너 어느 과 다녀? 그럼 경영학과.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죠. 경영이 뭐냐? 그죠? 친구들이 너 경영학과 다니는데 경영이 뭐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떡할까요? 경영?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아마 많은 이론들이 오고 갈 거예요. 그죠? 왜?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뭐 생산관리,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 마케팅, 그죠? 여러 가지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이론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 앞에서 경영학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빅피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빅피처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넣은 빅피처예요. 자, 보세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삼성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시지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삼성 전체, 삼성 안에 보면 그룹사가 많죠. 그죠?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에버랜드, 그죠? 제일기획, 그죠? 이런 계열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계열사 전체 토탈을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됐냐면 그때 당시에 388조가 됐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의 최고 기업이잖아요. 최고 기업이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아셔야 되죠. 그죠? 388조다. 요건 머릿속에 좀 넣고 계세요. 올해 우리가 지금 2021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이거보다 매출이 지금 아마 400조를 넘어섰을 거예요. 보통 다른 기업들은 코로나 전국 때 매출이 떨어졌는데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삼성 중에서도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때 당시 코로나 전에는 388조 중에 240조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삼성전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은 삼성전자가 거의 다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요 240조를 하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278조를 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매출은 올해 400조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대한항공. 대한항공. 그래, 좋습니다. 두산을 먼저 할까요? 두산.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매출이 16조 정도를 보통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는 2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죠? 밖으로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음식을 해 먹고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오뚜기는 좀 매출이 올랐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매출 기업들을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우리 경영학도잖아요. 매스컴을 보다 보면은 우리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고 얼마를 더 투입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1조라는 조의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 한 해 예산이 4조가 더 우리가 4조를 더 증가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예요? 오뚜기 한 해 예산이 2조이기 때문에 오뚜기 한 해 2년치 예산을 오늘 요번에 증설을 시킨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대표적인 삼성, 그리고 두산, 그리고 대한항공, 오뚜기 요 정도 회사들이 한 해의 매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경영학을 알기 위해서는요. 경영이 뭐냐면 항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회사의 매출이 중요해요. 자, 삼성이 지금 올해 400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목표를 세울 때는 400조보다 무조건 높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420조가 내년의 목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목표는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경영 주체. 누구예요? CEO. 혹은 경영진. 혹은 주주. 네. 요런 사람들이 세운 게 뭐냐면 올해의 내년의 목표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경영이라는 걸 무엇인지를 요 한 표로 만들었는데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274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전자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갤럭시죠.
갤럭시 예를 들어 노트 20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원자재가 필요하죠. 그렇죠? 액정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그 케이스도 필요할 거고, 그죠? 이런 원자재가 바로 뭐냐면 경영 자원입니다. 그래서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삼성전자의 내부 조직을 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요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요 네 개의, 삼성전자뿐 아니죠. 어떤 기업이든 요 네 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노트 20과 같은 이런 핸드폰의 원자재를 집어넣으면 삼성 안에 있는 이런 조직원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갤럭시 노트 20이라고 하는 완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경영 성과입니다. 이 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자, 경영 주체가 만약에 올해 우리 올해 420조 해야 돼.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400조니까 내년에는 420조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을 아주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영 주체의 이러한 경영 목표 때문에 우리 기업 안에 있는 경영 전략실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경영 전략을 짜는 거죠. 야, 420조 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전략을 짜는 전략 부서가 있고요. 우리 회사 안에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마케팅을 420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삼성에 들어왔을 때, 그죠? 밑에서부터, 그죠? 지금 임원이 될 때까지, 그죠? 야전 사령관들, 필드에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매출을 극대화시켰던 그런 야전 사령관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각 조직에, 그죠? 임원급으로 해서 부서장급으로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부서장 임원들을 이렇게 쫙 필드에서 우리가 야전 사령관들을 이렇게 딱 임명을 하게 되면 이 임원들 밑에 있는 부장들은 이 야전 사령관의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장이 되겠죠. 부장으로 데리고 오겠죠. 그 밑에 있는 차장,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과장, 이러한 직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야전 사령관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배치가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부서도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영 조직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420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조직으로 싹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조직이 싹 다 바뀌었어요. 조직원들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런 조직원들이 매출을 420조 할 수 있도록 뭐를 해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마케팅 교육을.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 관리, H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만약에 직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교체될 것 같다. 그럼 새로운 직원들을 선발을 하겠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 관리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까지 시켜서 이렇게 교육시킨 사람, 이런 직원들을 어디에 배치를 하냐? 기능 관리에 해당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산관리팀. 그렇죠? 그리고 마케팅 관리팀, 마케팅팀, 그리고 재무관리팀, 그리고 MIS 정보 시스템 관리팀, 그렇죠? 그리고 뭐 회계팀, 여기에 회계팀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부서들에 어떻게 되면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서는 바로 뭐예요?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서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게 기능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이제 경영학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경영 주체가 내년 목표를 420조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420조를 설정을 했을 때 이 450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이런 조직원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조직원들이죠. 이 조직원이 420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우리 회사가 삼성인데 노트 갤럭시 2를 만드는데 이렇게 자재가 들어오면 우리 회사의 경영 전략을 짜는 부서, 그리고 이 경영 전략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부서, 이 경영 조직에 맞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 회사의 중추적인 부서에 배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 그렇죠?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원자재에 들어갔던 갤럭시 노트 2가 이렇게 완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경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CEO와 경영진들은 우리가 420조를 할 때 누가 직접 뛰어다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런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론은 여기 가서 배치가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생산팀에 있는 사람, 마케팅에 있는 직원, 그리고 우리가 재무, MIS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420조를 할 수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경영진은 뭐를 알아야 돼요? 경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경영학과를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중추적인 생산관리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서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경영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삼성의 매출은 몇 조냐? 두산은 몇 조냐? 그렇죠? 그리고 대한항공, 오뚜기는 몇 조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 경영이 뭐냐? 경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 회사들이 각 해에 세우는 매출액 이 매출액이 보통 보면 그 다음에는 그 매출액보다 더 올라가죠. 그것보다 더 높은 이게 누가 세운 거예요? 경영진이 세운 거잖아요. 경영진이 세운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이런 직원들,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420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제가 경영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빅피처 방금 보여드렸는데 원래 진짜 빅피처는 바로 뭐냐? 요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자, 삼성이 있으면 우리 삼성이 388조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388조를 했던 삼성이, 그죠? 삼성이 388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부서. 핵심 부서가 바로 뭐냐면 마케팅 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관리 부서. 그리고 뭐예요? 경영정보 시스템 부서. 그죠? 우리 회사의 경영정보 시스템을 잘 깔아야 서로가 서로 부서와 부서를 연결시키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HR 부서, 인적자원관리부서를 우리는 보통 HR 부서라고 그러죠. 우리 앞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하냐? 우리 회사의 직원들, 우리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조직이 개편되잖아요. 그럼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마케팅 부서로 전출을 받았어요. 그럼 마케팅에서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외부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발을 하는. 그렇죠?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HR 부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인적자원관리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계부서죠. 회계부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학생이셔서 모르지만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하면 영수증을 꼭 이렇게 받아가지고 격리팀에다 갖다 주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회사들은요.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 갤럭시를 팔아가지고 그죠? 매출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격리팀에 다 보고가 되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고, 그죠? 여러분이 출장을 가면 또 돈이 나가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모든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회계부서예요. 격리부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 영수증, 그리고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으면 매출을 일으킨 그러한 영수증들을 다 모아서 한 달, 두 달, 3개월, 그리고 6개월, 1년. 1년이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인 그런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더존 프로그램에다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더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회사가 올해 순이익을 어느 정도 냈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나타난 신용도를 가지고서 우리 회사의 신용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신용도가 얼마큼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율에 대한 영향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회계부서는 우리 회사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회사, 삼성뿐 아니라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회사가 이 5개의 부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핵심 부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영이 뭐냐 얘기를 하면 자, 우리 회사는 삼성인데 삼성의 올해 목표가 388조야. 388조를 하기 위해서 이 5개 부서가 그렇죠? 388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388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서들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CEO 경영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진은 일단은 또 뭐를 알아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마케팅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생산관리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는 무슨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회계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CEO 출신, CEO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출신이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회계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경영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부서장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CEO가 마케팅 출신이에요. 마케팅 부서에서 진짜 너무너무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CEO까지 된 거예요. 근데 생산관리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경영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핵심적인 5개 부서가, 그렇죠? 388조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영인데 내가 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CEO가 몰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는 마케팅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마케팅 원론, 마케팅 관리론,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 시장조사론. 시장조사론의 이 시장은 영어로 하면 마켓이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조사론과 시장조사론은 같은 과목이에요. 이름만 조금씩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 브랜드, 광고론. 여기 있는 요 과목들은 다 뭐냐? 마케팅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과목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생산관리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산관리론, 그리고 유통물류관리, 이러한 과목을 만들어서 생산관리에서는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영정보 시스템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노사관계론, 그리고 리더십, 이런 과목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적자원관리.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렇죠? 우리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런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회계부서는 회계원리, 재무관리, 세법 이런 거를 통해서 회계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CEO가 마케팅 출신이더라도 경영학과만 나왔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회계팀에서 어떻게 해서 회계 장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왜? 내가 경영 대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5가지의 여기 보면 마케팅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많은 과목 중에 마케팅 원론, 그리고 생산 관리론,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회계 원리와 재무 관리. 여기 별표 친 이런 과목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학점을 안 따면은 140학점이 넘더라도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경영학에서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CEO들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대학에서의 학생이시지만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팀장이 되실 거고 임원이 되고 사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경영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경영학과를 나온 여러분들은 이 부서들이 무슨 일을 내가 설사 마케팅을 하고 있어도 그죠? 혹은 내가 생산 관리를 하고 있어도 이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벌써 배웠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실무적인 거에만 너무 베테랑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모르세요. 그죠? 이런 분들은 멀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지니어스라고 얘기하죠. 지니어스적인 그런 리더들은 거의 다 보면 이론과 실무를 같이 갖고 있는 이러한 경영자들이 보통 보면은 장수기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요번에 우리가 마케팅 원론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그럼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배우는 과목을 배우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내가 경영정보 시스템을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해요. 그럼 뭐예요? 경영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공부하는 거구나. 그죠? 라는 거. 이 빅피처가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내가 이번 학기에는 회계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배우는구나. 미리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빅피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서 하나하나의 과목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무엇이냐 제가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빅피처를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면 돼요. 경영이 뭐라고요? 우리 회사의 경영진이 세운 목표 388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마케팅팀, 생산관리팀, 경영정보시스템팀, HR팀, 회계팀이 388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영이다. 이끌기 위해서는 이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목,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해서, 그렇죠? 경영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경영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경영학이 뭔지 좀 아시겠죠? 앞으로 친구분들을 딱 만날 때, 야, 경영이 뭐야? 그러면, 내가 다니는 회사 한 해 매출이 10조거든? 10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이 5개 부서가 10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영이야. 나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냐? 나는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친구가 만약에 또 물어보겠죠. 그럼 마케팅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해? 뭐 하는 거야, 마케팅 부서에서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뒤에서 또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게 과연 그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첫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이죠. 자, 마케팅. 자, 마켓이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시장이죠. 그죠? 시장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시장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출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출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하면은 아마 우리 경영진들이요, 아까 우리 방금 봤던 경영학 중에서 5개 핵심 부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난 저 부서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부서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마케팅 부서일 거예요. 왜? 마케팅 부서는요, 마케팅 부서만 있어도 기업은 경영할 수 있습니다. 왜? 수주만 되면, 그렇죠? 만드는 거는 OEM을 줄 수도 있고 외부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을 못 해오면, 영업을 못 해오면, 그렇죠? 수주를 못 해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아무리 좋은 생산 라인을 깔아놨더라도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움직인다.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지금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유 사러 가실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우유 하면 우유 종류가 서울 우유에서만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사게끔 소비자한테 하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욕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의 욕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앞에서도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소비자의 행동론, 소비자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고 어떤 제품을 원하고 어떠한 욕구, 결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제일 먼저 파악하는 기업이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소비자에 대한 행동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그러한 과목이 바로 뭐냐?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거죠. 방금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비자 행동론이 마케팅 부서에서의 필수 과목 3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소비자 행동론. 그죠?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제가 요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케팅 부서에서의 그 필수 과목은요. 마케팅 원론.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 소비자 욕구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야지 그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또 뭐냐면 앞에서 잠깐 봤었죠? 시장 조사론. 바꿔서 얘기하면 마케팅 조사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욕구를 분석했어요. 자, 소비자들이 지금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비누를 우리가 팔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새 소비자들이 피부에 민감해요. 오이가 들어가 있는 오이 비누를 만들면 참 잘 팔리겠다. 소비자들이 오이가 들어가 있는 비누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마케팅 원론에서는 우리가 마케팅 원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느냐 전략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배울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마케팅 원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소비자 욕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거죠. 소비자 욕구를 모르고서는 잘 팔 수가 없죠, 제품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 과연 잘 팔릴까 안 팔릴까 리서치라는 거예요. 리서치 조사를 해서 잘 팔리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맞네 했을 때 그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조사론, 마케팅 조사론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죠? 잘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신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개 과목이 바로 뭐냐면 마케팅 부서에서의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에서의 필수 과목들이 5개 있었죠. 그 속에 마케팅 안에서도 필수 과목이 있고 생산관리 안에서도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으로 이제 들어오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를 분석한 과목이 뭐라고요? 소비자 행동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네, 많이 흔히 봤죠, 여러분들.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광경 많이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 가서 이 커트기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막 담잖아요. 커트기에 쭉 밀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대에 서서 카드를 딱 긁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카드를 긁죠. 포인트 카드. 그죠? 어머니들은 포인트 카드 안 가져오시면은 난리가 나시죠. 다음날 오셔가지고 포인트 카드를 또 긁을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뭐 한 200에서 300원 정도 뭐 적립되는 정도. 그죠? 우리가 얼마의 카드를 긁느냐에 따라서 포인트 점수가 조금씩 바뀌죠? 이 포인트 점수를 왜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이뻐서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업들은요. 1원 하나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200에서 300포인트를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커트기를 밀고 쇼핑을 이렇게 딱 하고서 이게 딱 카드기를 끌고 여러분들이 카드를 딱 결제하고 포인트 카드를 딱 결제했어요. 포인트 카드를 결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샀던 그 커트기에 담겨있던 그 물품, 목록 이게 어떻게 해요? 포인트 카드를 통해서 이마트 홈플러스 본사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샀던 여성이 나이가 20세인데 오늘이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나이가 30대인 여성이 뭐 예를 들어 3월 달에 와서 우유하고 빵하고 이런 것들을 사더라 라고 하는 정보가 본사에서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 본사에서 전송이 돼서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리서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보를 준 리서치에 대한 대가로 200원에서 300포인트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포인트를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 커트기 밀고 여러분들 계산하고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설문을 받아야 돼요. 설문을 받으면은 길도 그렇죠? 우리가 줄도 한참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설문을 받고 그냥 공짜로 설문 받으려고 하면 응해 줄까요? 안 응해 주죠. 그래서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산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보가 이마트 홈플러스로 올라가서 그런 빅데이터가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소비자 패턴이 바뀐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3월 달에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7월 달에 많이 먹더라.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그렇죠? 매장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매장들이 매장 그 공사로 인해서 뭐 잠깐 중단합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디스플레이를 왜 바꾸냐?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전하고 3년 전하고 여러분이 사는 제품들이 틀려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다니는 길 있죠. 이렇게 마트 같은 데 홈플러스 마트 가시면 잘 다니는 길 있죠. 잘 다니는 길 쪽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잘 사가는 제품을
여러분의 눈높이에다가 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은 매출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은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카드 긁은 거를 가지고 어떤 제품이 무슨 달에 잘 팔리는지를 파악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다니는 마트 안에서의 동선 거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그 제품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 눈높이보다 조금씩 낮은 거는 뭐예요? 매출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뭐예요?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포인트 카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욕구를 어떻게든지 파악해서 잘 팔리는 제품을 눈에 가장 잘 띄는, 여러분이 가장 마트에서 잘 다니는 동선에다 놔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매출을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회사인지? 여기 나와 있죠. 아마존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인터넷이 아닌 우리가 그 점포상을 통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그러한 매장이 어디냐면 월마트죠. 그죠? 근데 요새는 뭐 인터넷이 뭐 거의 우리 상점, 그죠? 우리 상점들을 거의 이렇게 침범을 했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듣게 되냐면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마존에서 보면 이 로고 기억나시죠? 자, 미소를 마치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A부터 Z까지, 그렇죠? 모든 제품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로고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이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한 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알렉사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음성 인식 스피커죠. 요새는 조금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혼자 사는 우리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얘 이름이 아마존에서 만든 얘 음성 인식 스피커 이름이 알렉사거든요. 야, 알렉사, 자, 혹시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음성인식 스피커 알렉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오늘은 맑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에 습도가 어느 정도나 돼? 오늘 습도는 뭐 50도입니다.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알렉사가 어때요? 내가 혼자 살지만 알렉사라고 하는 이 음성 인식 스피커가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애완견을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알렉사를 왜 처음에 아마존에서 만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한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씨도 물어보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면 가장 저렴한 게 뭘까 하고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귀찮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알렉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알렉사한테 물어보죠. 알렉사, 가장 저렴한 휴지로 내일까지 휴지가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알렉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내일 저렴한 휴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휴지는 어떤 휴지예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그게 가장 저렴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비싸지도 않지만 가장 저렴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기, 여러분들이 제품을 고르려고 하는, 초이스하는 부분에서의 귀찮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알렉사, 음성 인식 스피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귀찮다고 하는 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욕구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라는 거죠. 아마존에서. 기업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이게? 대시 버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시 버튼? 아마 여러분들 혼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세탁기가 있잖아요. 세탁기 위에 보면 이렇게 대시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만 딱 누르면은요, 여러분들 왜 요새는 세제들이 다 액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세탁기 돌리는 세제들이. 그러면 그 액상, 요새는 또 뭐 요새 액상으로 돼 있는 그러한 그 액상 그 세제가 여러분들 다음 날 우리 집으로 딱 오는 거예요.
이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대시 버튼. 그죠? 자,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아마존에서. 이 대시 버튼 안에는 무슨 정보가 있냐면요. 나의 신용 카드 번호, 내 집의 위치, 주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매일 주문하는 액상 세제의 이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성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누르는 순간 그 다음날 오잖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누르는 거예요. 자, 아마존에서는 이 대시 버튼을 만듦으로 해서 뭐가 좋아졌을까요? 뭐가 좋아졌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대시 버튼을 누르는 게, 이 집에 사는 그 여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누르더라. 통계치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구로구예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대시 버튼을 만약에 구로구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요 집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요 액상 세제를 사는구나. 저 집에서는 2달에 한 번씩 사는구나. 어떤 제품을 사는구나라는 통계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류 창고를, 그렇죠? 요 대시 버튼에 의해서 들어가는 제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은 알 거라는 거죠. 수량을. 그래서 이 물류 창고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임대하는 데 있어서 이 물류 창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도 어떻게 보면 극대화 시키지만 물류 창고에 불필요하게 많이 야적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시 버튼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벌써 딱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만 딱 물류 창고를 빌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통계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창고에 대한 임대료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가 포인트 카드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마존에서의 알렉사와 대시 버튼을 통해 가지고도 기업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런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